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,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재료들이 있잖아요. 이 재료들이 사실은 저 멀리 까마득한 우주에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. 오늘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주를 연결하는 이 신비로운 기원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지금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, 우리 몸의 뼈대가 되는 탄소, 또 피를 빨갛게 만드는 그 철분까지. 이런 것들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무려 138억 년 전 우주가 딱 하고 태어난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. 와, 이 사진 좀 보세요. 꼭 다른 행성 같지 않아요? 화성처럼 붉은 사막인데요. 이 붉은색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철이 녹슬어서 만들어진 색이에요. 우리가 흔히 보는 녹슨 못 같은 거랑 같은 원리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 피를 빨갛게 만드는 핵심 성분도 바로 이 철이라는 거예요. 저 멀리 행성의 붉은 흙이랑 내 몸속의 피가 똑같은 재료로 이어져 있다니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우리 주변의 흔한 철조차도 알고 보면 그 태생은 아주 특별하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몸속 철의 고향을 찾아서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시간여행 준비되셨나요? 목적지는 138억 년 전 우주 탄생의 바로 그 순간입니다.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요, 약 138억 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, 정말 바늘끝보다도 더 작은 한 점에 꾹꾹 압축되어 있었대요.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작은 점이 뻘 하고 거대하게 폭발합니다. 이게 바로 빅뱅이에요. 이 폭발과 함께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것, 그러니까 시간, 공간, 물질, 에너지,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. 빅뱅 직후의 우주는요, 뭐랄까, 모든 게 뒤섞인 엄청나게 뜨거운 죽 같은 상태였어요. 상상도 못할 만큼 뜨거웠죠. 근데 우주가 빛의 속도로 쫙 팽창하면서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폭발하고 약 3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물질의 기본 알갱이들이 뭉치기 시작해요. 원자의 중심 부분, 그러니까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가볍고 심플한 원소인 수소랑 헬륨의 원자핵이 처음으로 딱 등장한 거죠. 그리고도 한참, 무려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궤도를 돌면서 안정적인 원자 형태가 완성됩니다. 그러니까 초창기 우주는 정말 심플했어요. 온 세상이 수소하고 헬륨, 딱 이 두 가지 원소로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.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별, 행성, 그리고 결국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들게 될 가장 기본적인 레고 블록 두 개가 바로 이 수소와 헬륨이었던 셈이죠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수소랑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요? 생명에 꼭 필요한 탄소, 산소,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철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필요한데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한테 있습니다. 별이야말로 우주의 거대한 원소 공장이거든요. 자,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가스가 거대한 구름처럼 뭉쳐있는 곳들이 있어요. 이걸 성운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가스 구름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, 바로 중력 때문에 서서히, 아주 서서히 한 군데로 뭉치기 시작해요. 마치 먼지들이 뭉쳐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. 가스가 계속 모여들면서 중심부는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집니다. 그러다 마침내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,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별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. 드디어 원소 공장의 전원이 켜진 겁니다. 이 별의 가장 중심부, 그 심장에서는 핵융합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수소 원자 4개를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꽉 눌러서 헬륨 원자 하나로 합체시키는 거예요. 마치 찰흙 4덩이를 뭉쳐서 더 큰 찰흙 1덩이를 만드는 것처럼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. 이게 바로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뜨겁게 빛나고 타오를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. 근데 이 원소 공장도 사이즈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요. 우리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아담한 별은 말하자면 동네 작은 공방 같은 거예요. 여기서는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또 헬륨을 태워서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죠. 하지만 태양보다 막 수십 배씩 무거운 거대한 별들은 이건 뭐 거대한 산업단지 수준입니다. 내부가 훨씬 뜨겁고 압력도 세서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요. 바깥층에선 가벼운 원소를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서 네온, 마그네슘, 규소를 거쳐 마침내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딱 찍어내는 거죠. 자, 드디어 우리가 찾던 철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거대한 별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.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별이 이 철을 만들어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거든요. 이제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불꽃놀이, 바로 초신성 폭발의 막이 오릅니다.
왜 그러냐면 철은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철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한마디로 수억 년 동안 펄펄 끓던 별의 엔진이 갑자기 툭 하고 꺼져버린 셈이죠.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? 별은 자기 자신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중심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. 그리고 이 붕괴의 충격이 안에서 튕겨 나오면서 별 전체가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. 초신성이 폭발하고 넘은 잔해는 와 정말 우주가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죠.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무언가가 부서지고 끝난 흔적이 아니에요. 오히려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창조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창조적이냐고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폭발 에너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우리 다 귀하게 여기는 금, 은,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리,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같은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이 찰나의 순간에 탄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금반지, 그 안에 있는 금 원자 하나하나는 아주 먼 옛날 어떤 거대한 별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인 셈이죠.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간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.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요. 이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,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된 겁니다. 그리고 또다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. 수십억 년이죠. 우주로 퍼져나갔던 그 별의 먼지들, 그 원소들이 다시 중력의 힘으로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태양과 수성, 금성,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. 맞아요.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가 사실은 까마득한 옛날에 폭발해서 사라진 어떤 별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여기 지구의 성분표를 한번 볼까요? 정말 놀라운데요. 우리 지구를 이루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? 무려 35%가 바로 철입니다. 거대한 별이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냈던 바로 그 철이요.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산소나 규소 역시 별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죠. 그럼 이번엔 우리 몸의 성분표를 한번 보죠. 우리 몸은 물이 대부분이라 산소가 65%로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기본 골격인 탄소, 그리고 우주 최초의 원소였던 수소 순서네요. 보세요. 지구랑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의 비율은 조금씩 다르죠.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. 이 모든 재료들의 고향, 그 시작점은 바로 빅뱅과 저 머나먼 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. 그래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남겼죠.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몸을 이루는 탄소, 여러분의 뼈를 만드는 칼슘, 우리 모두의 피 속에 흐르는 철, 이 모든 것들은 수십억 년 전 어떤 이름 모를 별의 심장에서 태어나 기나긴 우주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바로 이곳 지구에서 만나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거죠. 자, 그럼 재료는 다 모였어요. 빅뱅에서 온 수소, 별에서 온 탄소, 산소, 철. 그럼 이 원소들이 그냥 한데 모여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이 탄생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별의 먼지들이 생명이 되려면 아주 특별한 규칙에 따라서 서로 만나고 약속된 방식으로 결합해야만 해요. 바로 이 주기율표, 아마 과학 시간에 이거 외우느라 다들 고생 좀 하셨을 텐데요. 사실 이게 바로 그 원소 세계의 비밀스러운 규칙 설명서 같은 거예요. 마치 게임 캐릭터들의 능력치나 상성표처럼 어떤 원소는 누구랑 잘 어울리고 또 누구랑은 만나면 안 되는지, 둘이 만나면 어떤 조합이 탄생하는지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이 표 안에 다 담겨 있답니다. 바로 이 주기율표라는 규칙 덕분에 빅뱅에서 온 수소 2개와 별에서 온 산소 하나가 만나 생명의 근원인 물이 되는 거고요. 탄소, 산소, 수소 같은 원소들이 레고 블럭처럼 아주 정교하게 조립되어서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를 만드는 겁니다. 결국 우주가 만들어낸 재료가 이 규칙을 만나서 비로소 우리라는 놀라운 존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? 우리는 모두 별의 후손입니다. 우리 몸속의 원소 하나하나는 13억 8천 년이라는 기나긴 우주여행을 거쳐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.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이 여기서 끝일까요? 언젠가 우리의 생이 다 하고 나면 우리 몸을 이루던 이 소중한 원소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서 또 어떤 새로운 별과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되어 미래의 우주를 빛나게 할까요?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